저는 항상 되게 똑똑하다.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브랜드가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술자한테 어떤 가장 익숙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회사별의 디자인 특징을 알아볼 건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픽스처 디자인의 경향성, 트렌드는 어떻게 가는 거냐 라고 사실 알아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신제품들의 디자인을 알아보면 전체적인 픽스처 디자인이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위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단은 신제품은 KS 시스템, 키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시덱스에서 가니까 굉장히 부스를 크게 해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어쨌든 오스템의 메인 프로덕트라고 하면 사실 TS잖아요. 네. T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외관상으로 픽스처의 뭐 스레드 디자인이나 마크로 디자인이나 이런 건 사실 뭐 거의 변한 게 없고, 그리고 표면 처리도 BA랑 뭐 SY 이런 거 적용되는 표면 처리도 어쨌든 TS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면 사실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데, 왜 이 바뀐 거를 출시를 했을까? 역추적해보면 제 생각에는 오스템이 TS가 얇은 4.0 이런 데서 픽스처의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KS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내부 구조가 일단 안에가 15도 테이퍼고, 월의 두께도 훨씬 더 이게 딥 커넥션이라고 하죠. 해서 그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넥이나 이런 월이 훨씬 더 좀 두꺼워졌고 전체적인 내구성이 좀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싱글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안에가 뭐 네로우 타입, 뭐 레귤러, 와이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 그러면은 레귤러나 와이드에서는 워낙에 월이 두껍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네로우에서도 이런 싱글 플랫폼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KS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월에 대한 자신감, 내구성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이야 뭐 워낙 잘 팔리고 좋은 픽스처다 보니까 마이너한 이슈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픽스처 디자인은 방향성이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한 트렌드를 선도하기도 하고 잘 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혁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메가젠의 새롭게 출시한 BD 커프라는 제품인데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 커프 디자인이 어쨌든 메가젠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은 이거 티슈 레벨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제조사에서 얘기하고는 이건 티슈 레벨이 아니라 명확하게 본 레벨이고, 위에만 머신드 서페이스로 돼 있어서 거기 이제 그루브들이 조금 더 이제 티슈 프렌들리한 그런 상부의 모양을 가지고 하부는 이제 본에 잘 심겨 있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디자인은 블루 다이아몬드와 동일해서 딥스레드 테이고 SLA 표면 처리고, 저는 사실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조사에서 말하는 엑스핏이라는 건데, 안쪽에 2번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옥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2번 이제 잡아줘서 루즈닝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BD를 쓴 지 그래도 한 4년 차 돼가는데, 제가 잘 심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루즈닝은 없는 건데, 잘 심었다기보다는 보철이 잘한 건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부의 커프 디자인이 머신드 서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티슈 프렌들리한 상부가 이게 출시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럼 이게 뼈에 잠겨 있어야 돼, 잇몸에 잠겨 있어야 돼 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서 가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잇몸 안에만 잠겨 있으면 되고 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인디케이션으로 잡고 있고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커프를 접하시는 원장님들은 재고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실 거고, 우리가 기존에 대했던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부 픽스처 탑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안전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빅3라고 할 수 있는 덴티움 얘기인데, 덴티움은 사실 주목할 만한 신제품은 사실은 올해는 출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슈퍼라인이 워낙 좋은 픽스처니까 많이들 찾고 있으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브라이트라는 게
작년에 출시됐는데 사실 이게 좀 주목받았던 거는 판매 방식. 기존에 우리가 픽스처들은 영업사원이 와서 먼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브라이트는 사실 그냥 주문을 그냥 웹상에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판매 방식이 조금 특이했고, 또 하나는 티슈레벨의 네로우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전치부의 원바디 느낌으로 식립하기에는 좋았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티슈 레벨과 본 레벨 두 가지 다 생산되고 있고, 본 레벨은 기존에 있는 슈퍼라인이랑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티슈 레벨이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익스터널 헥사의 3.8mm의 싱글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네로우한 거는 테이퍼 타입인데 와이드해지는 걸수록 실린더 타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했던 국산 메이저 3 오스템 메가젠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장님이 덴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덴티스의 엑셀 임플란트라고 이제 신제품 임플란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스트라우만의 BLX 타입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덱스에 갔을 때 덴티스 부스에서 신제품 임플란트를 내놨는데, BLX랑 뭔가 디자인이 비슷하다기보다는 디자인 철학의 유사점이 좀 있죠. 아직 출시 안 하고 9월에 이제 출시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상부 넥 부분에 이제 직경은 이제 코어 임플란트 바디에서 이제 연장되는 직경으로 가고 스레드가 더 이제 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BLX의 디자인 철학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넥 부분이 조금 좁아지는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은 넥 부분이 좁아지면서 외곽의 라인을 따라가면 넥 부분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스레드를 지우고 보면 임플란트 바디가 그대로 있는. 보면은 스레드도 상부는 그렇게 깊지 않은데 밑으로 갈수록 탭핑이 잘 되게 약간 딥스레드로 되어 있어서 발직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힐링 챔버라고 하죠. 칼날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BLX 느낌이, 사실 BLX는 더 무시무시해 보이잖아요. 그 사이 칼날이 강력하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BIC도 여기서는 많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거 시제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좀 만져보고 해봤는데 저점성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심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표면 처리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돼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덴티스가 되게 똑똑하다? 영업 방식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엄청 포화 상태고 메이저 회사들끼리도 지금 1, 2, 3위가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덴티스가 끼어들 시장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덴티스는 굉장히 영리하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오 임플란트입니다. 네오 임플란트는 이제 신제품으로는 ALX라는, 이게 하부는 BLX의 픽스처와 비슷한 그런 공격적인 딥스레드, 전체적인 월드와이드한 트렌드의 컨센서스에 따라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딥스레드에 굉장히 큰 힐링 챔버를 갖고 있어서 초기 고정을 도모하려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위에가 BD 커프 이런 것처럼 티슈 레벨의 머신드 서페이스가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차이점은 BD 커프는 그 위에 뭐 셀라이 그루브라고 해서 17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의 그 그루브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네오에서는 아직 그 카탈로그에선 아무리 찾아봐도 머신드 서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해놔서 아마 그냥 스무스 서페이스로 한 게 아닌가, 그냥 완전 티슈 레벨처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라고 하고 있고, 황인구 사장님 유튜브를 보면 드릴링 시퀀스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이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하죠. 그 스테빌리티 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트라우만에서는 제일 최근 출시한 임플란트가 본 레벨 임플란트인 BLX와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 TLX가 있습니다. BLX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바디를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눠서, 스레들은 좀 더 세분화돼서 이제 라벨상의 직경이 3.75, 4.0, 4.5의 픽스처들은 임플란트
바디를 상대적으로 슬림한 바디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5.0, 5.5, 6.5 직경의 임플란트는 이제 좀 더 와이드한 임플란트 바디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라벨상의 직경은 스레드가 가장 이제 넓은 부분의 직경이 되겠고요. 넥 부분의 다이아메타가 3.75와 4.0, 4.5가 동일합니다. 대구치 쪽에 쓴 와이드 쪽에서는 넥 부분 직경이 4.5로 동일한데 5.0 직경에 익숙하신 국내 유저분들은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넥션 직경이 2.7로 작기 때문에 임플란트 월이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 엔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월이 너무 두껍고 커넥션 두께가 너무 얇으면서 커넥션 부분에서 어벗이 부러지는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픽스처와 어벗의 티타늄 그레이드가 물성 차이가 예, 물성 차이가 때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티타늄 순도를 높이다 보니까 좀 약한 티타늄이 쓰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스트라우만 BLX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한 소재가 쓰여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았을까 싶고 전치부에서는 넥 직경이 3.5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점을 갖습니다. 얇은 네로우 리지 본 같은 경우에는 협측으로 2mm 확보하고 픽스처 직경에 설축으로 한 0.5에서 1mm 정도 본 두께를 상정하면 꽤 나와야 되거든요. 한 8mm, 9mm 정도는 뼈가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가 어렵거나 빡빡하게 이제 확보되는 경우에는 넥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총알 모양으로 이렇게 예. 생겼다 보니까 우리 뼈 모양도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있는 얇은 뼈에다가 두꺼운 임플란트를 놓게 되면 위에 코티칼 본 리좁션이나 이런 게 혈행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바깥쪽에 있는 뼈가 너무 얇게 내면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총알 모양으로 만들되 바디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스레드가 더 넓어지는 고정을 얻는 그런 트렌드를 선도해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선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 액티브도 비슷한 컨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노벨 바이오케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임플란트는 이런 컨센서스를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덴티스의 엑셀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를 따라하는 게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따라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디자인을 한번 갈아엎던가 새로운 라인을 런칭해야 되는데 기존 유저들의 어떤 재고나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외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모델 체인지가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더라고요. 외산은. 얘네는 기존에 있는 픽스처에서 뭔가 단점을 보완해서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을 조금 개선하는 식으로 사실 많이 했는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국내 뭐 해외 할 거 없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인터널 타입, 익스터널 타입, 티슈 레벨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풀 라인업을 이제 갖추는 게 요즘 큰 회사들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널 타입 중에서도 지금 떠오르는 건 캠록 같은 경우에 커넥션 타입이 조금 독창적인 타입인데 이게 워낙 좀 독창적이고 좀 매니악하다 보니까 콘록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익은 인터널 타입의 라인업을 따로 이제 내기도 하고요. 과거에 어떤 본인의 디자인을 고수하던 회사들도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라인업을 하나 더 늘린다라는 거죠. 또 이제 스트러머 같은 경우에는 ITI 시절 생각하면 티슈 레벨만 있어야 되는데 본 레벨도 나오고 라인업을 늘려나가는 것도 이제 트렌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든 회사 공통적으로 갈아엎기는 너무나 어렵죠. 소비자인 치과 의사들이 재고를 잔뜩 갖고 있는데 그만 생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넘어가기도 쉽진 않죠. 아스트라는 치과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덴트플라이가 만든 임플란트로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오세오 스피드 TX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많이 팔리는 그 라인에서 2014년에 EV 라인이 더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라인에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숏 임플란트의 딥 커넥션 같은 커넥션들이 다양해졌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오스템도 딥 커넥션을 이제 채택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외산의 트렌드에 하나하나 저희 국산 임플란트들도 적용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회사마다 픽스처 디자인 철학이 담긴 모델들이 출시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 현실적인 점에 있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픽스처들 있잖아요. 나 CT 때문에 어느 회사 거를
이 픽처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사실 다른 픽처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런 원장님들 계시다면 사실 똑같은 회사 내에서도 조금 다른 컨셉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조금 시도해 보시고 해보면 이런 타입의 환자한테는 또 이런 디자인이 또 잘 맞겠구나, 그런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이랑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이제 취향의 영역에서 본인의 이제 취향이 확고하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틀린 얘기도 아니고 또 그분이 하는 임상 방식에서는 그게 유효하고, 사실 뭐 어떤 브랜드를 쓴다, 뭐 어떤 브랜드가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술자한테 어떤 픽스처가 가장 익숙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딜링 시퀀스에 따라서 나는 최종적으로 몇 뉴턴의 그거를 남겨놓고 봉합을 할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시퀀스나 이런 거대로 가면 누가 심어도 좋은 픽스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원장님 모시고 진행한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와 더 재밌는 게스트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